자, 여러분들 그 진짜 야 이게 또 뵈니까 이게 좋습니다. 이 장안의 화제 아닙니까? MBC와 달춘의 라이브의 이 콜라보. 오늘 뒤에 한번 보시죠. 야 진짜 MBC가 이거 바꿨네요. 세 단장을 했네요. 예. 이제는 MBC 달춘의 라이브 이 콜라보로 완벽하게 이거 얼마 들었어요 MBC? 야 이거 있으면 우리 그냥 현질을 하지 우리한테. 마지막화가 돼서 약간 슬프네요. 아니 마지막화가 돼가지고 네. 아니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저희 중에 네. 밀정이 있다 그러네요. 혹시 그 KBS 매일 나가시는 분? 우리 중에 세 장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예, 밀정. 그 있지 않습니까? 전지현 누님이 그렇죠. 밀정 있으면 네. 처단하라. 네네네. 그러니까 오늘 처단하고 가죠. 그러니까요.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새끼 축출하고 가죠. 전 누군지 모릅니다. 어디에요? 오세요. 우리가 이 마지막 회에서야 이제 드디어 나카무라의 정체를 이쪽이 나카무라 아니었어. 몰랐잖아요. 가장 먼저 같은 편이었는데 나카무라 드립을 가장 먼저 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마피아 게임 할 때 내가 마피아인데 마치 시민처럼 행동을 하면서 몰아가자. 야 나카무라 밀정. KBS의 뭐 월드컵 기간 내내 프리뷰를 하신다고요. 내일? 뭐 거의 매일이 매일이요? 되지 않을까 싶고, 예. 뭐 요즘 어떤 세상입니까? 어떤 세상인데요? 사실상 이렇게 글로벌라이제이션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국경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사도 그러고 여기에 총알이 두 발 있어. 하나도 안 비슷해. 총 쏩시다. 예, 빵빵빵. 예. 지금 두 발 있으니까 저희가 한 4방 더 만들어드릴게요. 아니 저랑 같이 오늘 여기 MBC 녹화장 세트장에 오면서 제가 차로 이제 같이 왔거든요. 형님 태우고 계속 오는 내내 KBS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먹고 싶은 말씀이세요? 밀정이에요. 박쥐야 박쥐. 여기 가도 총을 맞고 저기 가도 총을 맞고 하는데 정말 억울한 게 MBC나 KBS나 그 어디에서도 카타르 같이 가자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는 굉장히 억울하다. 굉장히 나는 억울하다. 사퇴하십시오. 지금 시점에서는 KBS든 MBC든 둘 다 나오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밀정짓 했다가 뒤늦게 다 이제 폐가망신하고 그렇거든요. 4년 뒤에 어디도 못 갑니다.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진짜 나쁜 새끼다. 오늘은 이제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 네. 나중에 또 어벤져스 때 좀 만나긴 할 텐데 그래도 이제 카타르 월드컵 직전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느낌인데 그래서 마지막에 피 묻히기. 네, 오늘 그냥 이게 나중에 결과 나온 다음에 까면 야 너 그때 왜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하는 피 묻히기로 한번 갑시다. 오늘은 뭐 그냥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뭐 경기는 해봐야 알죠.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는 변수가 많습니다. 이런 거 말고 그냥 편하게 갑시다. 마지막에 피 묻히기. 좀 여의도에서 하고 왔는데 어저께요? 또 이미 하고 왔어. 이미 했던 KBS에서 또 이미 하고 왔어. 어떻게 김나진 아나운서는 네네네. 저희랑 이제 한번 했는데 주위 어떤 반응들은 좀 어떠셨습니까? 뭐 일단 저는 뭐 해병대 캠프 갔다 온 것처럼 여기 교관님들하고 여기 조교님들한테 좀 확실히 배우고 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뭘 했는데 배웠죠? 확실히 하여튼 고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가기 전에 한번 혹독하게 한번 훈련을 받고 갔다. 예. 그리고 이제 아내의 말을 빌리자면 오빠 때문에 이제 공중파의 위기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겠다. 왜요? 이런 이야기. 공중파의 위기라는 게 무슨 말이죠? 공중파의 위기라는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제 고수들과 함께 하다 보니 네가 아직 갈 길이 멀었다. 무슨 말 하는 거야? 지난 방송부터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야, 부모지가 저런 얘기 하는 건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 하지 마요. 예. 아니 속칭 얘기해서 그 해주세요. 혓바닥이 길다는 얘기 그래요? 있잖아요. 예,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느낌이. 알겠습니다. 지난 내가 아는 사람 방송부터. 중에 형이 제일 길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옆에 있는데 혓바닥이 길다는 게 너무 너무 심하시네요. 이거 지난 방송 때부터 약간 좀 그렇게 느껴가지고. 길게 했어요. 저도 뭐 한마디 첨언을 하자면 이제 선배님이신데 네네. 그러니까 아나운서의 덕목 중에 하나가 이제 긴 얘기를 좀 간소화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거기까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약간 좀 더 강조했네요. 쌔바닥이 길다 이런 느낌으로. 예. 자, 저희가 그래가지고 이제 네. 그 월드컵 대한민국의 26명의 최종 엔트리가 좀 나왔습니다.
짧게 소감 정도. 예. 자, 죄송한데 부모님은 항상 소감을 얘기하라 그러면 평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말고 소감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짧게. 자, 그러면 네. 어떻게 우리 패너부터. 예. 딱 뽑힐 만한 선수들이 다 뽑혔다. 뽑힐 좀 만한 예상되는 명단이었다. 예상되는 명단이었다. 어떻게 우리 빨대는 이 말 말고 뭐가 필요해요? 화를 내요. 들어보려는 거. 이 말 말고 뭐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죠. 저희 밀정 이건 생각이 다를 겁니다. 예. 밀정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거의 비슷한데 보이는 게 전부였다. 보이는 게 전부요. 뭐 속셈, 뭐 이 속내, 뭐 이런 거가 생각보다 없는 사람 아니었는가. 아하. 벤처는. 그때 이강인 안 뽑힌다고 그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다. 저 어느 영화에서 제가 봤거든요. 애매하게. 점 하나만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15년차 지상파 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는 저도 뭐 여기에 좀 더하면 그래도 이강인을 데려가서 다행이다. 엣지가 있어요. 그래도. 그런가요? 그럼요. 다행이다. 예. 이강인은 뽑혔다. 왜냐면 이강인 그래도 선수가 데려가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왜냐면 이게 안 데려갔으면 이 이슈가 그 대표팀을 너무 흔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하. 그런 차원에서 다행이다. 오히려 데려가서 선발일 거야 아닐 거야 계속 끌려가지 않을까요? 그래도 두 경기 세 경기 하잖아요. 어허. 그래도 언젠가 한 번이라도 써 본다면 그래도 조금 뭐 다른 대중들을 좀 우쭈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가 언제부터 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첫 경기가 우루과이, 그다음에 가나, 포르투갈인데 누군가는 첫 경기부터 뛸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야 너무 무리야. 뭐 두 번째나 세 번째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빨대부터 이거는 저는 좀 조심스럽게 추측하자면 뭐 다른 데서 포르투갈 3차전에 나올 거다 이런 예측이 있는데 저는 우루과이전에 나올 것이다. 근거는 뭐죠? 그냥 본인의 선택일 것 같아요. 의지. 예, 워낙 그게 세다고 지금 저희는 이제 전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본인이 약간 안 좋다 하더라도 출전은 좀 감행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건. 그런데 만약 몸이 안 좋으면 벤투 감독이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지를 꺾을 수는 좀 없을 것 같은데요. 감독인데요. 손흥민이 위입니다. 아하. 네. 위험한 발언인데요. 위험한 얘기네. 이게 그러니까 대표팀의 태양이 두 개라는 거 아니에요? 요거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부모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아하. 오. 첫 그러니까- 경기부터 뛴다. 그러니까 뭐 의학적인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선수 본인이 뛰려고 할 거기 때문에 오. 저는 1차전부터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역시 자, 최고의 분석가야. 무슨 힘을 동의하면은 힘을 실어줘서.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네네. 우리가 지금 논의를 위해서 이럴 때는 이제 언제나 이렇게 반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밀정 씨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요? 저는 솔직히 손흥민이 270분 혹은 360분. 우리나라 16강이 좀 웃기신 거예요. 밀정 씨, 너무 얼굴 표정이 다 너무 써 있어요. 아니 우리가 4경기 치를 수도 있지만 그걸 웃으세요. 예. 손흥민이 없는 대한민국은 사실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다치기 전이나 후나 저는 솔직히 마찬가지예요. 뭐 물론 다리가 부러져도 뛰어야 돼 이렇게 뭐 억지를 요구할 수는 없겠으나 저는 사실 손흥민 없는 대한민국은 상상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근데 지금 말하시는 게 굉장히 객관화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는 손흥민은 우리 대표팀 뭐 그렇지 않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하지 않습니까? 손흥민 없는 대한민국 팀은 상상한 적이 없다. 약간 바라보는 옆 나라에서 바라보는 옆 나라. 예. 단 1%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멋진 모습. 굉장히 돋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인전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KBS에서 힘 다 빼고 왔는데. 우리 어떻게 혹시 패너?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역시 패너가 패너가 말이에요. 이게 꺾기를 안다고. 그럼요. 네. 한 명은 또 꺾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손흥민 선수가 나오면 좋겠는데 이게 의지만으로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있죠. 세상에. 그리고 이게 사실은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소속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토트넘의 허락을 받아야 사실은 다 오케이가 돼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몸 상태. 그것도 있죠. 왜냐하면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논의를 한다라고 알고 토트넘의 의학팀과 대표팀의 의학팀과 그렇죠. 손흥민의 자기의 판단들. 그래서 뭐 우리 우루과이만 봐도 아라우가
바르셀로나의 허락을 받고 나오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 보면 사실은 토트넘의 오케이가 떨어져야 어쨌든 손흥민 선수도 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늦게 대표팀에 합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벤투 감독이 선발할 때 27번째 선수 오현규를 데려갔죠. 근데 이게 명단을 교체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부상으로 못 뛰는 선수를 교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대표팀에 부상을 가진 선수가 손흥민 한 선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오영규 선수 자리에 겹치는 포지션은. 그렇죠. 그래서 아마 뭐 벤투 감독도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손흥민 선수 그 이유 때문에 오현규를 데려가는 것이다. 이런 그런 이유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터뷰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도 경기에 뛸 수 있을지, 심지어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아직 미지수라고 봅니다. 다만 근데 여기에서 조금 반론을 하자면요. 이게 그러니까 권고사항인 거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지 결정권은 결국 대표팀에 있긴 해요. 과거에는 심지어 보상금까지 줄 수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부상을 당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클럽에 보상금을 줘야 되지만요. A매치 기간은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뭐 토트넘에서 나가면 안 돼 이런다고 해서 안 내보낼 수 없고 뭐 이런 건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가게 되면 그런 대표팀도 소관이 되는 네, 거 그렇죠. 아니냐. 예. 아니 그 밀정 씨는 이렇게 좀 논리적인 대화를 할 수 없나요? 네. 위인전이나 이렇게 뭐 단 1%에 가는 제가 생각하는 차이는 일단 손흥민이 만약에 대표팀이든 토트넘이든 뛰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저는 현실적으로 말릴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논리인데 우리가 이거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난 거 아닙니까? 아니야.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아니야, 지론을 아니야.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위인전 같이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동심으로 좀 돌아가서 우리 어렸을 때 봤던 만화 뭡니까? 슬램덩크. 슬램덩크의 그 북산의 감독이 강백호가 허리가 안 좋아요. 나가면 안 된다 그랬어. 근데 이 선수가 난 단호한 결의를 했다. 아프지만 나가겠다 해서 내보낸 거거든요. 지금 손흥민 선수의 출전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건 구단도 아니고 감독도 아닙니다. 본인이 나간다는 의지가 강하면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간에 내 얘기 한 번이라도 좀 동조해주고 아니 동조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건 손흥민 선수가 최대한 조심해서 오래오래 선수 생활을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제 바람과는 별개로 어쨌건 선수가 나가겠다라고 할 때 대부분은 그래도 선수가 이기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과거에 뭐 앙리의 사례라던가 뭐 토레스의 사례라던가 다양한 사례들을 보더라도 결국 선수가 출전을 감행하면은 그거를 말리지는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오더라고요. 우리 김나진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상 부위에 집중을 한번 해보죠. 예를 들면 뭐 골절이 다리나 뭐 이런 발목이나 이런 곳에 골절이 됐거나 이렇다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선수 보호 차원에서 당연히 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상 부위가 이게 안아 골절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뭐 투약도 하고 이런 컨디션에 여러 가지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이 얼굴이라는 부위는 우리가 뭐 데브라이너 사례도 많이 회자가 되기도 했었고 한데 어찌 됐든 선수가 뛸 수는 있는 그런 부위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까지 결합이 되고 수술도 하루인가 이틀인가 땡겨서 했죠. 이 정도의 의지라면은 구단과의 어떤 이런 관계를 떠나서 본인이 나가겠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우루과이전부터 선발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뭐 후반에 뭐 특정한 시간에 교체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첫 경기에 무조건 나온다. 저는 이 부위의 특성다. 뭐 의학적 단속에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리 쪽을 다쳤으면 다리나 그건 뭐 이런 거 논의할 이유 어떻게 같이 이제 보호해줘야 되고 못 뛰지 사실 다리. 물론 얼굴도 굉장히 중요한 부위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하여튼 부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의지를 꺾기에 어떤 그런 부상의 부위를와 비교해 봤을 때는 나올 것 같다. 저는 베스트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손흥민 선수가 선발이 아니었음에도 우루과이한테 이겨가지고 아낄 수 있다면 이게 정말 최선의 일이 그거는 되겠죠. 뭐 최소 당연히 예. 그건데. 근데 그럴 수 있냐? 그러길 바라죠. 예, 그러길 바랍니다. 예. 뭘 의식하시는 거죠? 예, 아니요. 뭘 의식하는 게 아니고요. 진심입니다. 예, 그러길 바랍니다. 예. 왜 자꾸 저를 이쪽으로 묻습니까? 예? 우루과이 경기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루과이 경기에 우리나라의 선발 라인업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건 어떻게 밀정님부터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밀정님은 어떻게 하냐면 네. 요게 기본적으로 밀정이 갖고 있는 수성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지켜봤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네, 자기가 먼저 뚫고 나가는 거로. 예. 우루과이 경기입니다. 우루과이 벤투 감독의 아이슬란드전에서 이제 백스리를 썼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본인이 가서 한 가지만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감독이라면은 사실 우루과이전하고 포르투갈전은 뭐 백스리라고는 쓰는데 사실 백스리라고 쓰고 백파이브라고 있잖아요, 우리는. 백스리로 나갈 것 같은데, 예, 벤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백포로 나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 베스트 11은 손흥민 맨 앞에. 맨 앞에 손흥민. 예, 손흥민, 황희찬, 정우영, 이재성. 그 다음에 밑에 큰 정우영, 황인범. 4선은 김진수, 김영권, 김민. 우리 선수들 잘 이름 잘 모르십니까? 네네. 이용권은 너무 좀 성을 바꾸네. 창씨 개명이야. 4선은요, 김진수, 김영권, 김민재, 김문환, 김승규. 김승규 이렇게. 아 이거 딱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우리 wil장님이 이제 아주 KBS 그렇게 시키드나. KBS 의견이랍니다. KBS 의견이랍니다. KBS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 우리 어떻게 요거하고 좀 다르다. 그럼 MBC 의견 한번. MBC 의견. MBC 의견. MBC 김나진 아나운서. 네, 여기 MBC. 자, 우리 김나진 아나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그 벤투가 비길 거라고 생각하면 요 4-2-3-1이 맞는 것 같고 골을 일단 넣어서 득점을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4-3-3을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포백 똑같고 가운데가 이제 황인범, 정우영, 이재성. 이재성을 4-3, 쓴다. 네, 그리고 손흥민, 조규성, 황희찬. 황희찬은 오른쪽으로. 황희찬은 이게 오른쪽으로. 우루과이가 최근 9경기를 치르는 동안에 18골을 때려받고 2골 실점을 했어요. 어허. 근데 한 골은 히메네스가 그냥 이렇게 헤더 실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내준 거고, 한 골이 스피드가 빠른 선수가 돌아 들어가는 걸 놓쳐서 딱 한 골을 실점했어요. 우리한테는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손흥민과 황희찬이 필요하다. 아하. 그래서 저는 양쪽 사이드에서 양쪽에 순간 스피드가 빠른 사람들이 필요하다. 우루과이의 어떤 그 상성을 네.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최전방에는 공격수가 한 명 또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황희조 선수는 폼이 안 좋지만 조규성이라는 그 최근에 K리그에서 폼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한 명쯤은 최전방에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근데 만약에 무승부를 목표로 하고 좀 수비적으로 가야 된다 하면 두 명의 미드필더진, 수비형 미드필더진을 놓으면서 요 레드제민, 요 KBS 의견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거 KBS의 의견은 비기려고 하는 거다. 네, 왜냐면 좌측에 이야기가 또 그렇게 가네요. 예. MBC는 이기려고 하는데 MBC는 이겨야죠. KBS는 비기려고 한다. MBC 의견으로 갑시다. 앞에는 좀 잘라주시고. MBC가 그렇게 시키드나. 부보지? 저는 기본적인 베스트 11에 있어서는 조금 밀정과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요. 근데 저는 오른쪽 풀백은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김문환 선수를 선발로 예상을 했잖아요. 저는 근데 그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누네스가 이제 왼쪽으로 빠졌다가 들어오는 움직임들 상당히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그쪽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이제 수비적으로 부딪혀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는 아마도 김태환 선수가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김태환. 우루과이전은. 네네. 큰 변화는 없네요, 둘이. 네. 풀백이 다르죠. 구 나카무라하고 신 나카무라 씨는 생각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예. 아니, 패너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는 네네. 뭐 4-2-3-1도 가능하긴 한데 최근에 벤투 감독이 6월 A매치와 9월 A매치 때부터 사용하고 있는 전형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4-4-2 전형을 자주 사용을 하고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4-4-2 전형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게 월드컵을 대비하면서 투톱의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고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더군다나 손흥민 선수가 나오면 투톱으로 나온다고 봐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투톱으로 뛰는 이유는 가장 높은 위치에서 수비 뒷공간을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우리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 이걸 상대팀한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나오면 저는 아주 가능성이 높게 투톱으로 나온다. 4-4-2 전형으로 나온다라고 보고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못 나오게 된다면 4-2-3-1 전형이 가능성이 좀 높다. 아무래도 이제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중원 싸움을 아주 강하게 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투톱으로 나와버리면 중원 싸움이 좀 밀릴 때가 있거든요. 다른 팀하고 할 때도 보면. 원톱 정도만 하고 그렇죠. 미드필더 강화하는. 그래서 4-3-3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저는 손흥민 선수가 안 나오는 걸 했으니까 일단은 최전방에 황의조, 그리고 이제 왼쪽에 황희찬, 희찬, 중앙에 이재성, 오른쪽에 권창훈, 중원에 황인범과 정우영. 이제 이재성을 세컨으로 쓰는 거군요. 그렇죠. 뭐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뭐 4-3-3처럼 되거나. 수비는 뭐 일단 비슷하게. 수비는 이제 오른쪽만 좀 문제겠죠. 저는 김태환 선수가 나온다고. 김태환 선수가 나온다 본다. 네. 좋습니다. 우리 빨대는
저도 밀정 KBS 쪽인데 뭐 이게 이렇게 뭔가 손으로 연결하고 아니요. 있어요 다들? 아니, 근데 어쨌건 간에 그 4-2-3-1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우 형이 톱에 올라가는 4-4-2 형태거든요. 솔직히 저도 말하면. 그렇게 예. 왜냐면 아 잠깐만 죄송한데요. 네. 자기 생각 그 의견을 제가 자꾸 뭘 하면 이렇게 너무 묻어가. 이게 피묻히기지 묻어가기가 아니에요. 난 쓰리백 준비를 안 했어. 아 이건 제가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쓰리백 가능성 없을까요? 제가 왜 그런지 여쭤볼게요.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첫 경기잖아요. 우루과이 경기가. 손흥민 선수의 부상 여부만 얘기하고 있는데 김진수 선수도 마지막 평가전 때 그렇죠. 아예 명단제가 된 상태여서 몸 상태가 어쩔지 잘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문환 선수도 왼쪽으로 써봤고 그다음에 왼쪽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홍철 선수도 사실 이번 시즌 베스트는 아니었고요. 예. 그러면 또 오른쪽도 사실 살짝 고민이 아직도 살아있고 예. 그러면 양쪽 윙백, 풀백들의 고민이 있다면 3백을 써서 아이슬란드 경기 때처럼 양쪽에 있는 3백의 좌우 선수들에게 이쪽 윙백들을 좀 커버시키는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권경원, 예. 그다음에 김영권, 김민재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김영권, 김민재, 조유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이렇게 쓸 3백을 쓸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도 그러니까 우루과이가 상대하면은 3백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루과이가 측면 공격이 강한 팀은 아니고 그리고 도리어 우루과이가 플레이를 할 때 모델들을 보면은 좌우 윙들을 좁히고 풀백들을 높이는 형태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백스리로 나오는 게 상대의 중원 싸움에도 조금 어느 정도는 크게 밀리지 않고 또 이제 상대 공격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고 측면은 어차피 잘 파고들지 않으니까요. 상대방이. 그러다 보니까 백스리가 좋은 포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동안 벤투 감독의 성향을 놓고 보면은 이렇게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한 거죠. 근데 저는 백스리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거 레드 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은 계속 백4고요. 4-2-3-1입니다. 왜냐면은 가장 중요한 경기고 동시에 가장 긴장도가 크잖아요. 그러면은 감독이라면 가장 익숙한 포메이션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 태용 형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 말이. 혹시 이게 그 벤투 감독의 굉장히 빅피처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거 지난번에인가 뭐 조지아 경기인가 비슷한 거 하나 쓰고 난 거의 안 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잖아. 아니 3백 쓸 수 있어. 근데 이걸 왜 마지막에서야 하는 거야? 김민재 있을 때 한번 예전에도 한번 써보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혹시나 그게 진짜 깜짝 카드를 의심을 거두세요. 네? 그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감독은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니다. 예, 이거 쓰리백 절대 안 쓰고. 명단도 그렇게 나온 거 보면은 네, 예, 절대 아니에요. 안 쓰지 않을까. 네. 명단이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 무슨 얘기죠? 제 말은 그냥 변화가 없었다는 거. 그렇죠. 예. 월드컵 이제 코앞인데 왜 그런 의심을 하고 그래? 그냥 저 진행하는 입장에 있었어. 예, 그런 의심이 이제 거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전은 저는 백3 쓸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봐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게 전부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명단 발표가 예. 아이슬란드전 그 백3 쓴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4년 동안 보고 마지막까지 봤는데 쓰면은 진짜 쓰려고 쓰는 거고 안 쓰면은 진짜 안 쓰려고 안 쓰는 타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굳이 아이슬란드전에서 김민재도 없는데 백3 사실 백5예요. 백5로 쓴 거 보면은 분명히 쓴다. 3경기 중에 하나는 분명히 쓰는데 3경기 중에 그럼 어느 경기 쓸까? 그럼 되게 좀 뻔하잖아요. 포르투갈전에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저에게 뭐 동의를 구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저도 가나 경기는 일단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가나 쉽다는 의미가 아니고 가나를 이기지 못하면은 어쨌든 뭐 경험수가 다 없기 때문에 가나는 공격적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 한 경기 정도는 저는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것 같은데 그게 포르투갈 경기가 될 것 같다. 저는 포르투갈이라고 생각해요. 객관적인 전력에서 포르투갈이 제일 위에 있고 감독 자체가 포르투갈 출신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물론 감독은 객관적으로 보겠지만 당연히 포르투갈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게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그건 이제 두 경기가 진행이 되고 그렇죠. 결과에 그런 따라서 별수가 이제 또 달라지겠죠. 작용을 하겠죠. 맞지. 완전 달라지지. 그래도 어쨌건 간에 이론적으로는 저는 백스리가 정말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네스가 힘이 좋은 선수고 빠르고 그걸 김민재가 커버를 하고 이렇게 또 벌려서 이제, 오른쪽에. 예, 그리고 저는 우루과이전은 차라리 손흥민 선수를 세운다면 이 선을 세우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상대가 측면 수비가 약하니까 그것도 오른쪽 측면 수비가 약하니까 거기에 약점이 있으니까
그쪽을 공략할 수 있게 손흥민 선수를 조금 활용하는 방안이 낫지 않나라고. 그래서 3-4-3 형태로 세우는 게 3-4-3으로. 예.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론적으로. 페노가 아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저는 3백을 계속 뭔가 수비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벤투 감독이 쓰는 3백은 절대 수비적이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허. 그리고 우리가 3백을 썼던 경기마다 다 우리보다 전력이 약한 팀을 상대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동아시안컵 때 일본하고 할 때도 3백을 썼었죠. 그렇게 우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갈 때 오히려 좀 3백을 쓸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3백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윙백까지 있으니까 5명이 다 내려온다. 또 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공격할 때 좌우 윙백을 수위 부담 없이 조금 더 높게 올릴 수 있다. 또 되는 거거든요. 나 그거는 동의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지난번에 홍철이나 윤종규는 사실 윙백일 때가 좀 더 좋은 친구들이지. 그렇죠. 그래서 크로스 공격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이제 측면에서의 수적 싸움을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2명씩. 뭐 전술 얘기하니까 좀 밀정님은 아무런 얘기를. 네. 아이슬란드전에서 저는 사실 뭐 개인의 선수 이런 거 하나도 안 봤어요. 계속 기자석에서 우리가 공을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항상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 4가지 페이스. 공격, 수비, 공격에서 수비, 수비에서 공격. 그 페이스별로 어떻게 서는지만 봤어요. 계속 90분 내내. 그리고 이제 제가 있는 앉아 있었던 자리가 하필이면 그게 또 되게 잘 보이는 자리였어요. 5-4-1이에요, 완벽하게. 네, 3-4-3이 아니에요. 기본 포메이션, 스타팅 포메이션은 3-4-3인데 90분 내내 가장 에버리지 포메이션이 뭐야? 그러면 5-4-1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백스리로 공격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 벤투 감독이 월드컵에서 백스리를 공격적으로 사용하려고 준비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저도 그러니까 뭐 크게 공격적이다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대신 이제 측면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긴 하죠. 그래서 크로스를 그 아이슬란드전에서는 유난히 좀 이전보단 많이 시도를 하긴 했었죠. 우리가 이렇게 저기 전술 얘기를 너무 깊하게 얘기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예. 아, 네네. 여기 지금 졸고 있었어요, 지금. 네. 이렇게 지루했나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겠냐고. 그러니까 한국하고 우루과이랑 누가 이기겠냐고. 그것만 알면 되는 거를 뭘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5명 됐다 3명 됐다. 문자 좀 보내야겠다. 어디 문자 보내는 이거 거예요? 약간 따분한데? 전력 KBS의 문자. 야, 우리가 이겼어. 야, 시청률이나 조회수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예. 잠깐만, 이거 어디 녹음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폰이 있어요. 빨간 게 깜빡 하고 있어. 여기 밑에 폰이 있어요. 폰이 있어? 네, 이 사이에. 야, 잠깐만. 저 밑에 깔았네. 미쳤네. 정말 하는 짓이 밀정이네, 진짜. 예.